예, 두 번째 타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투정에서 제외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보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고 자매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에 가족 그 자체로서 구성원이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그 조직이나 개인과 개인 간의 일정 부분 본인이 역할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국제관계 이론과 국제기구의 위치를 제가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이 어느 쪽에서 가고 오느냐에 따라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비판적, 접근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어디의 발전사로 가기 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8시쯤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보류를 검토한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지만 매우 중국 중심적이다. 중국 위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자국의 이익의 논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틀이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국제 질서가 흔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론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에고 이론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이론이 이제 많이 만연했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분명히 기록될 겁니다. 기록될 거니까. 자, 참고적으로 PPT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시죠. OECD, DAC 회원국별 수익 금액입니다. 수익 금액 한국이 3조입니다. 3조 1.6%. 이게 연도가 2017년이네요. 2017년 한국이 아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총 금액 대비해서. 그 뒤에 그래프는 뭔가 하면 0.7% 달성 현황입니다. 달성 현황으로 볼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낮은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OGC의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다른 국가보다 국민 총소득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역 자체는, 이 ODA 영역 자체는 앞으로 계속 개선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인력도 늘어나고, 전문 인력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담당 공무원도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나 또 정부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을 이해하고 SDGs를 이해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서가 새로 만들어질 때 본인이 이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젊은 학생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PT. 국제사회와 ODA 발전사, 한국의 발전과 개발 협력. 오늘은 다 1장을 마치게 됩니다. 1절, 2절, 3절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ODA 발전사 PPT 자료,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옆에 두고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 강의 준비가 실제 대면 수업 준비의 5배 정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준비하는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공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고 또 열심히 그 강의를 따라 주셔야 되면 따라 주셔야 되고, 이번 주까지 뭐 레포트를 마감을 했겠네요.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제가 레포트와 병행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읽어보시고 PPT는 요약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ODA 발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보통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마샬 정책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노력과 행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종교단체나 국제 적십자에서 국제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국제구호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비껴나는 부분으로 보고, 지금 모든 교재에서나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스타트, 어떤 시작점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1960년에 들어오면서 국제사회는 OECD, DAC, 1961년 설립을 하고 WFP, UNDP, UN 개발 프로그램입니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국제기구가 WFP, UNDP, 그 다음에 유니세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WHO는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원래 가장 많이 역할을 한 그런 국제기구로 또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도 WHO에 지금 일정 부분을 더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970년대는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이렇게 다자 협력을 했다. 국제사회가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국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국제개발 협력의 이제 이론적 흐름도 바뀌게 되겠죠. 바뀌게 되고 HDI 지수를 발표하고 원조 필요 현상, 원조의 효율성, 효과성 이런 부분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타임에 연대별 담론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자, 연대별 담론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UN의 MDGs하고 2015년의 SDGs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연대별 담론 2000년대, 2010년대의 가장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MDGs 같은 경우에는 빈곤이죠. 주 화두 자체가 빈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D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협력 주체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다분야에 대해서 개발과 발전을 이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PPT장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와 ODA 발전사에서 개발 원조와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일 겁니다. 개발 원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수원국을 도와주는 이유에는 인도주의적인 동기가 있고 정치 외교적인 동기가 있고 경제적인 동기가 있고 상호 의존적인 인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정치 외교적, 인도적, 경제적 동기 이 세 부분이 큰 축을 이어가면서 연대별로 그죠? 비중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공적개발 원조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 원조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국가별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발전과 개발 협력입니다. 한국의 발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이 고도의 성장을 하는 1960년대 70년대 기간 중에 그때는 이제 대외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대외 협력, 개발 협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사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제가 그림을 하나 카피해서 넣었는데 보십시오. 1945년,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긴급 구호가 많이 나와 있죠. 주 공여자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50년에서 62년 이때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물자, 기술 협력, 이제 미군에 많은 자원을 했죠. 미국하고 유엔이 이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3년에서 79년 우리나라가 가장 고도의 성장을 할 시기였죠. 이때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많은 공여자로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쭉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 독일 국제금융기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내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한국의 발전과 개발 협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카이스트입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서울수원강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경부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발협력 자금으로 건설을 하고 설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한 배경 뒤에는 ODA 공예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ODA 수원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은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구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남이공대의 정신은 경북실업고등학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등은 이제 지금의 고등학교 말고 높다. 그죠? 고등교육, 그 당시에는 그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대외협력기금을 통해서 많은 기자재들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제 영남이공대의 전신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딥니까? 동구 쪽에 영대에서 나오다 보면 남부정류장 내거리에서 예전에 거기 위쪽에 군사령부 건너편 쪽에 AID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AID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협력 차관을 통해서 이제 세워졌던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 부산, 대구 몇 군데 세워졌거든요. 이런 아파트도 이제 개발협력기금을 통해서 만들었고, 대학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호공대도 그렇죠. 금호공대도 그런 자금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돌려줄 때다. 돌려준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런 ODA 수원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발전과 개발 협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한국의 발전에는 이렇게 ODA 수원국으로서 그죠? ODA 자금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PPT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특히 31페이지 제가 교재에서는 한국 대외 원조의 특성과 활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하는데 국제개발 협력 자금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길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 인프라, 그 다음에 제조 및 농수산업, 사회행정 인프라, 식량, 원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도 미국에서 차관을 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울산이나 그죠 포항까지 내려가서 현장까지 보고 오케이 하고 차관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차관으로 경제개발 협력의 일정 부분 그죠 중화고업을 육성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 공공차관 추진사업 1974년, 1978년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한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었던 부분이 어떻게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차관 공여처 추진사업 차관 도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삼성이라는 기업 모르시는 분이 없죠. 삼성의 설립자는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그 다음에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한국비료라는 그때 회사를 설립할 때도 유럽에 가서 차원을 가져와서 물론 한국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육, 우리 대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 고속도로, 우리 그 당시 6, 70년대 그 영향을 안 끼친 분야가 없겠죠. 자, 건설부 같은 경우 여기 도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내무부 같은 경우 새마을 사업도 일정 부분 IBRD, 그렇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차관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 농산물 도입, 그리고 보건사회부 같은 경우 병원 및 의료시설을 확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네소타주 이야기를 했죠.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우리 의료 학생들을 많이 공부시키고 그게 공적개발 원조의 자금이었다. 미국에. 한국전력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해당이 됩니다. 전구통신공사 안 했던 부분들이 없죠. 포항종합제철 건설하는데도 일본 청구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 자체를 차관의 공유처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뭐 U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그 차관 공유처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이니까 가게 산업기반개발공사에는 다목적 땡 건설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국중공업, 기간산업,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은행에도 들어가고,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고도 성장에는 그 당시에 UN 그 다음에 그 선진국에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로 넘어오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국의 발전과 대외 원조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한국형 개발 원조의 모델과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한국의 발전과 대외 원조는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개발 원조, 그 당시에 개발 원조의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 그죠?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